1월 30일 삼성이 기습적인 발표 맞죠? 이거 기습적인. 당시 캠프 출발 전날에 스프링 캠프 출발에 묻어서 최충현 음주운전에 묻어서 맨 마지막에 네. 한편 구자욱과 이학주는 제외됐다.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2월 5일에 스타뉴스 최초 보도, 삼성이 구자욱에게 2억 7천만 원 제시했다. 이제 연봉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런데 제가 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저는 만약에 이거 했으면 이긴다고? 나는 이겼다. 오. 나는 이겼다고 봅니다. 사건 개요를 한번 짚어보면, 사실 삼성이 원래 좀 연봉 협상이 어떤 구단인가? 잘 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막 큰 잡음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기획으로 주인이 바뀌고 나서 뭐 말들이 많긴 하지만, 그 전에는 뭐 후한 구단에 속했고, 제일기획 소속되고 나서는 뭐 연봉 산정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좀 바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그렇게 큰 뭐 무슨 잡음이나 흠결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례적인 건가요? 이렇게까지 소위 판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아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뭐 공교롭게 팀 성적이 안 좋기도 했고, 12월 말 1월 초부터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지금 삼성이 지금 연봉 협상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구단들도 연봉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니까 그거 처리하고 뭐 있다 보면은 잊고 있었는데, 1월 30일 삼성이 기습적인 발표 맞죠? 이거 기습적인. 당시 캠프 출발 전날에 스프링 캠프 출발에 묻어서 최충현 음주운전에 묻어서 맨 마지막에 한편 구자욱과 이학주는 제외됐다. 이게 뭐지? 최충현 읽고 있다가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지금 발표가 최초로 났고, 좀 당황스럽게 1월 30일에 그리고 이제 2월 5일에 스타뉴스 최초 보도, 삼성이 구자욱에게 2억 7천만 원 제시했다. 오랜만에 단독 최초 보도. 거기서 이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삼성 입장이 나왔죠. 이제 2억 7천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분위기로 가다가, 그 다음 주인 2월 10일에 2억 8천 플러스 2천의 극적 타결. 요게 이제 1년의 이제 스토리예요. 1년의 스토리.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이제 밖에서 지켜보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협상 방식에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만약에 진짜 최종 제시한 2억 7천이다. 2억 7천이면 2억 7천을 줄 거면 그래도 이제 사람 간의 이런 협상이니까 애초에 좀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한 2억 4천을 불러, 처음에 2억 4천을 불렀다가 낮게 깔아놓고 착착착 올려주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이전부터 많은 구단들이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최근 한 2-3년 사이에 이제 연봉 고가 산정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 신연봉제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신연봉제 뭐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하여튼 그 되게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수들을 이렇게 설득시킨다고 해야 되나? 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나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불투명했다면 내부적으로 좀 많은 이제 그 고가 산정 시스템을 세팅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아예 먼저 오픈을 하고 시작하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이게 계산기 두들기만 나오거든요. 그냥 연봉이. 그냥 2억 7천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러설 수 없다. 더 이상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멘트는 강하게 표현이 됐을지언정, 사실 구단 입장에서 시스템대로 계산기 두드려서 2억 7천 나온 건데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올려주냐, 이런 약간 그런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왜 결국에 2억 8천 플러스 2천 3억 동결을 왜 시켜줬느냐.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좀 백기투항한 것처럼 모양새가 비춰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나쁜 선례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구자욱이라는 사람이 갖는 상징성이랄까? 어쨌든 지금 삼성 구단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슈퍼스타라고 해야 되는 선수니까 그런 선수에 대한 가치는 또 인정을 해준 거라면 뭐 올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좀 약간 복합적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 좀 삼성 구단 편을 좀 들어주자면은 사실 그런 방금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무언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만약에 이제 다른 선수 입장에서 그럼 나는 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난 없어? 라고 불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요소를 싹 배제하고 오로지 삼성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서 그 계산기 두드리는 대로만 평가를 해서 다시 올려준 거다 라고 만약에 좀 백번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홍준학 단장의 이야기를 빌면 올해 계산기 두드린 건 2억 7천이 맞아요. 2억 7천이 맞는데 그런 거죠. 이제 구자욱 측이 주장했던 내가 잘했을 때 인상폭이 적었다. 그렇죠. 앞에 뭐 잘했을 때 인상폭이 적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삼성은 그거를 반영 안 한 상태에서 2억 7천이 나왔던 거고 구자욱은 그래 올해 성적만 가지고는 2억 7천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작년 재작년 그때 내가 잘했을 때 인상폭이 적었으니 그걸 반영해 달라. 라고 한 건데 이제 삼성은 그거는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그래서 삼성이 봤을 때도 구자욱의 그 과거 인상폭이 적었던 부분이 합리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반영을 해줬다. 연봉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는데 애진혁의 구자욱 선수랑 에이전트는 연봉 조정 생각이 있었나요? 연봉 조정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그리고 2월 10일에 도장을 찍었어요. 2월 10일에 2월 10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전주 8, 9, 7일 한 2월 7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완전히 완강했어요. 양측 다. 양측 다 완강했는데 그 에이전트가 그 주말에 접어들면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야겠다. 여기까지 해야겠다. 왜냐면은 그때 2월 둘째 주 넘어가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선수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이거 훈련을 결국에 해야 되니까 팀 훈련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2월 10일에 그냥 2억 7천에 도장 찍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전혀 없어서 사전 교감이 없었고 2억 7천에 그냥 찍으려고 갔는데 삼성에서도 구자욱 의견을 딱 들어준 거죠. 딱 되게 어찌 보면 되게 극적으로 2억 7천 생각하고 갔는데 2억 8천 플러스 2천 그렇게 된 거고 연봉 조정은 뭐 전혀 생각한 적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유가 되게 많은데 일단 애초에 연봉 조정 신청이 1월 10일까지예요. 1월 10일까지. 1월 10일 마감. 근데 이제 구자욱 같은 이제 팀의 간판 스타들은 연봉 협상을 12월 중순 넘어가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12월 중순부터. 물리적인 시간이 아무래도.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연봉이 꽤 되는 선수들은 개인 훈련 나가잖아요. 12월 중순부터 막 사이판 가고 괌 가고 구자욱도 그때 해외에 나가서 개인 훈련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12월 말 1월 초에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죠. 1월 10일까지 이거를 연봉 조정 신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못 내려요. 이때까지 못 내리고 그리고 애초에 구자욱 입장에서는 해봤자 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올해 사실 성적 떨어진 게 맞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저는 만약에 이거 했으면 이겼다. 이긴다고? 나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고 봅니다. 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정도. 이길 수도 있다? 저 골라야 돼요. 이겼다 졌다. 그러면 굳이 나는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다면 진다 쪽으로. 뭐 어쨌든
만약이니까 야구에 만약은 없죠.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어쨌든 그냥 뭐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연봉 조정이 지금 9년째 없는데 야구 규약을 보면은 연봉 조정 언제까지 해야 된다? 조정위원회가 꾸려진다?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일련의 과정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는 규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대호 사례를 제가 물어봤더니 2011년 물어봤더니 비슷한 성적의 타구단 선수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게 팀마다 국가 산정 시스템이 다르니까 맞다. 적당하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럼 구자욱이 이기려면은 팀 내 외야수랑 비교를 하면 박혜민, 김원곤 실명을 저는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뭐 정도 되겠죠. 말을 구자욱이 비교하려면 해버리면은 대구 안 가실 거예요? 올해? 네? 안 가실 거예요? 박희민 아마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근데 이게 또 선수 입장에서 그런 상황도 있는 게 내 연봉 도장 찍기 전에 다른 선수가 얼마에 찍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모르면은 사실 이건 또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비슷한 포지션에 어떤 선수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일단 알아내야 되고 내가 그 선수에 비해 유리한 기록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서 그래서 우겼으면 방금 말씀하신 박혜민 선수가 올해 연봉 3억이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충분히 다퉜으면은 저는 싸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생각 안 했기 했다고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혹시나 이제 내년에 연봉 조정 신청하실 선수들이 계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 치면 구자욱의 성적이 떨어진 건 맞거든요. 떨어진 건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말한 건 이긴 오로지 승패 여부. 그럼 봐봐. 구단이 원하는 액수를 내요. 선수가 원하는 액수를 내요. 그럼 구단은 당연히 2억 7천만 원 제출했겠죠. 그럼 구자욱은 2억 8천 제출하면 돼요. 3억에 왔으니까. 그러네. 2억 8천 제출하면 돼. 구자욱도 애초에 이제 삼성이 2억 7천 최초 제시한 건 2억 6천이었고 거기서 1천만 원 올려줘서 2억 7천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구자욱 3억을 내놓으셔 달라 나 꼭 3억 받아야겠어 이게 아니라 2억 7천보다만 올려달라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자욱이 3억을 써서 냈으면 구자욱이 지겠죠? 2억 8천을 써서 냈으면 얼마나 써서 내느냐도 걸려 있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페이퍼워크는 이전에 선수가 직접 하는 거는 무조건 구단한테는 지죠. 서류 작업하는 사람이 돈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에이전트도 물론 뭐 선수 이 에이전트 그거 잘 골라야지. 어쨌든 간에 이건 좀 조심스럽게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꼭 훌륭한 들어요. 에이전트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건 그건 선수들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우리 오지환 네 핫한 오지환으로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